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김현우입니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15년도 1분기에 7%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MF 등은 중국의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을 6.2%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중국 경제 주요 현황과 또 부문별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출과 소매 판매는 증가세지만 고정 자산 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올해만 보더라도 네. 1분기 6.8%, 6.7%, 6.5% 나오더니만 드디어 2019년도에는 6.2%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세계 경제 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이제 중국이 네. 연착륙을 하는 부분들로 지금 여겨지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 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 지표부터 보시면 아까 성장률은 그렇게 이제 내려왔고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수겠죠. 네. 내수는요, 사실 10%, 11%대에서 지금 9%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근데 소비가 지금 중국 GDP의 50%를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출을 많이 이제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경제가 커왔는데, 이제는 내수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경제가 돼가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한 10%대의 투자들을 쭉 하다가 이게 올해 5.4%로 반이 뚝 떨어집니다. 거기는 뭐 건설 투자 같은 거는 2%대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사실 공실이 많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저 중국에. 그래서 건설 투자들을 이제 줄이면서 사실 부동산 이 재고들을 네. 소진하는 시기들이 많이 좀 줄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6년, 6년 6개월, 6년 7개월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네.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이게 참 재밌어요. 2015년도에는 연간 마이너스 2.9% 역성장을 네. 했는데, 네. 이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예상컨대 12.2%, 그러니까 14%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은 막 늘고 있고요. 네. 수출보다 더 증가세가 가파른 건 뭔지 아세요? 수입 증가세도 네. 같이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진출하거나 진출해 계신 분들은 네. 전체 나와 있는 뭐 6.5% 성장을 보실 게 아니라 수출의 증가세보다 수입의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진다. 즉, 그 내부 안에 있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네. 내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네. 부분들로 이런 숫자들이 읽혀지고요. 아까 고정 투자 증가세의 이제 둔화 흐름 중에 또 하나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국가가 끌고 오는 국가 계획 경제상의 중국 경제가 지금 커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국유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민간 쪽으로 계속 이제 이양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유 기업에 대한 네.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뭐 자본주의, 뭐 중국식 자본주의와 네. 또는 중국식 이제 계획 경제에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나니까.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너무 민간 기업들이 뭐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규제를 좀 하는 걸로 제가 뭐 규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눈에 띄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걸리죠. 네. 그런데 마윈 회장 같은 경우도 네. 좀 밑보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퇴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뭐 그런 사실은 얘기는 있고요. 개인 기업에 지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 시진핑의 중국 굴기에 중국 제조 2025에
지금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즉 집중되는 이 독점화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그런 제재 아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어쨌든 간에 전체 지금 고정 투자가 줄어들면 국유기업 이 국유기업의 그런 투자들이 지금 줄는 모습들이 네. 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대중국 뭐 어떤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은 중국 정부가 뭐 이런 프로젝트 한다보다는 민간 기업과 기업 대 기업의 베이스로서 이 설마는 전투 계획을 짜시는 게 훨씬 이 지표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출이나 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또 관군제죠.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중국 경제에 있어서 이 소비의 GDP 비중이 50%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견조하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평균 9% 증가세가 있고요. 네. 9% 증가세 안에 있는 게 그냥 뭐 나가서 백화점 가서 사는 게 9%가 늘은 게 아니고 인터넷 상거래가 너무나 활발하다 빠른 보니까 17% 이상의 연간 증가율을 주고 있습니다. 쇼핑 계획 있으세요 혹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관군제 네. 작년에 기록을 세웠죠. 네. 이제 시작 여기 땅 하면은 3분 1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어마어마하죠. 1조 네. 6천억을 3분 1초 만에 결제를 해버립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하루 전체에서 그날 나온 게 네. 28조. 28조는 우리나라 연간 상거래, 인터넷 상거래의 4분의 1이나 되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소비 문화를 쭉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좋게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어쩐지 내수를 자꾸만 자극해주는 부분들이 생기고 네. 항상 다른 아주 신기한 걸로 이제 가시는데 뭐 이런 시도들을 하니까 뭐 좀 신선해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군제에 지금 뭐 가서 좀 사실 이 소비자들께서는 지금 딱 한 가지는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어떤 거요? 현지 이 대행사 물건 네. 보내주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은 빨리 확보를 해놓으셔야 차질 없이 진짜 네. 80% 이상의 세일즈로 딱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네. 나머지는 뭐 계획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직구가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일을 할 때는 네. 너무 좋은 거죠. 사는 게 이득이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하신 다음에는 바로 네. 불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사이버 먼데이. 네.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주 먼데이는요. 진짜로 99%짜리 할인되는 전자상품들이 막 나옵니다. 이번에 좀 제가 봐야겠네요. 그거 꼭 들어가세요. 네. 사이버 먼데이 들어가시면은 그거는 진짜로 뭐 건지시면은 거기도 뭐 굉장히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또 미국이라서 현지 대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직구 이제 직구 대행이 아니라 그 배송을 대행해 네. 줄 수 있는 분들만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50% 되면도 그래도 고민은 있어요. 네. 도농 간의 격차가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이 뭐 편향적인 그런 소득의 재분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농 간의 소비 격차가 벌써 평균적으로 주당 1만 위엔이 네. 도시와 농촌의 이 차이가 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6천 위안, 7천 위안 이 네.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 뭐 중국 당국의 이 뭐 고뇌 뭐 이런 것들이 깊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보다는 각 네. 성별로 알아서 하는 그런 네. 게 몇천 년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게 중앙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이 얼마큼 먹혀들 건가는 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새 줄어드는 상품이 있어요. 중국 인민들이 네. 이제 막 미친 듯이 사다가 안 사는 어떤 건가요? 맞춰보세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제 화장품. 생각에는 화장품일 것 같아요. 네, 화장품이 아주 이 들불 터지시 터졌는데 다른 나라 거들은 죽으면서 화장품 전체가 죽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거는 네.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이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소비가 확 줄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또? 자동차. 자동차. 이제 소득이 오르면 이따 차부터 한 대 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매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구재잖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시장이 좀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화장품 말고 의류요, 옷이요. 아닌가? 옷보다는 네. 이제 장신구. 장신구. 중국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그쵸. 액세서리 네. 이런 거 정말 네. 그것도 좋아하죠. 매일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웬만큼 산 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제품의 주기가 있어서 또 이제 다시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조금 뭐 성장세가 낮은 거지 그게 뭐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다. 네. 다른 소비재들은 9% 정도의 성장세를 나는데 이런 것들은 3%대의 네. 성장을 안 하는 게 하는 거니까 또 이제 보셔갖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지금 그러니까 내수가 전체 GDP의 50%가 되니까 소비재 부분들에 잘 이 선택을 하시면 네.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오는 것이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파는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은 생겼습니다. 만들어 오는 걸로 생각을 그렇죠. 많이 우리는 이제 하잖아요. 중간재나 부품을 주고서 그쵸. 거기서 만들어서 또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생산의 그런 뭐 장소가 아니라 네. 이제는 우리 물건을 갖다 파는 네. 신나지 않으세요? 네. 이제 그 넓은 땅이 우리 땅이 우리의 내수 시장의 이 한 귀퉁이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중국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한국 물건에 대한 품질은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품질은 좋지만 원가가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부분을 그쵸. 이제 우리가 깨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할까요? 좋은 물건은 비싸게 주고 사라.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네. 간다는 거죠. 아니면 같은 품질이면 우리가 분명히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네. 생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서 낮춰주든가. 그다음에 제일 지금 국민소득의 수준이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 수준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싼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네. 싼 게 비지떡이 이제 되는 그런 이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고요. 뭐 중국이 워낙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데 저 정도 소득으로 올라오고 어떤 형성이 되면은 패밀리 레스토랑 네. 될 때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SUV나 자동차가 끝물일 때는 항상 네. 그런 가족 식당이 굉장히 뭐 어느 세계든지 흐름이 있나 봐요. 그거 쫙 있습니다. 그건 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더 더 안 이상은 가르쳐요. 제가 물어보지 네. 않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업계 분들은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국민 소득 수준별 유행하던 업종 이거 파고 들어가시면 중국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내수 시장 굉장히 활발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통상 갈등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것도 이제 위험한 요소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기업 부채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기업 부채가 지금 중국의 GDP의 164%나 지금 네.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그래서 사실 뭐 돈이 어떻게 빌려지는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의 그 잠재적 폭발성, 위험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뭐 통상 이 전쟁 이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관세를 부과를 하느니 뭐 맞불을 놓느니 하더라도 어쨌거나 네. 더 큰 피해는 지금 중국이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넘어가는데 중국 친구들, 중국에 이제 이런 관계되는 일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가 공통점이 뭐냐면 11월 6일 중간선거를 되게 네. 지금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 선거 전 트럼프와 선거 후 트럼프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랑 협상을 해서 잘 이것을 풀릴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트럼프가 승리를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패배를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패배를 하면은 네. 시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그래도 이제 대통령 한 사람하고 딱 간판을 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트럼프가 계획도 많이 세워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딱 가면 의회를 상대로 자기네들이 네. 미중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이쪽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바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통상 갈등 이것들은 결국 이것이 이제 환율 문제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환율을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를 파니 마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협박성으로 지금 되는 것 같고요. 네. 환율 부분들을 통한 어떤 이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네. 그리고 절대 개입을 안 하겠다는 내용들이 아마 이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기억나세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 4번의 무역 협상을 했어요. 네. 무역 상무부 장관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 로스 네. 상무부 장관이 있는데 매번 협상에 나가는 이쪽 미국 측 대표는 누구냐면 재무부의 네. 문우신 장관이에요. 네. 물건이 아니에요. 환율이 이 협상의 주요 테마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뭐 이번에는 환율 조작 구간 빠졌습니다만 내년 4월 달에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지금 뭐 이 업계를 잘 아시고 생태계를 잘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산업 부문에서의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네. 그래서 옛날엔 9%대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금 5% 절반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단순 제조업, 단순 노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계에 중국이 봉착을 한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 언제쯤이냐면 80년대 우리가 막 일었을 때 네. 그때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고 임금이 올라가고 우리 그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뭐 1988년에 올림픽을 하면서 뭐 서울의 봄 등등이 오는 그때 그런 또 혼돈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중국 경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의 중국 경제는 6.5% 이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죠? 네,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중심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지만 소비의 이제 잠재력들이 조금씩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사실 중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소비 신제 그래서 개인 소득세 기준을 완화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더 쓰라는 거죠. 그렇죠. 더 써서 진짜 완전히 내수가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농 간에 지금 차별이 있는 부분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네. 소비 중심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좀 부진하죠. 부진 쪽에 질적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질적 개선하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부동산 투자예요. 중국도요. 네. 근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또 그러면 공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 방향성과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또 중국의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공공주택 중심의 이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셔갖고 대중국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산업과 대외 교역 또 그리고 금융 분야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자, 산업 분야. 네. 이 부채. 네. 부채가 지금 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 말씀하시는 거죠. 현황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업황두나 아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회사를 굴리려면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부채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뭐 제조 2025 뭐 이런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입니다.
반도체 뭐, 네. 뭐 10조, 뭐 100조, 뭐 1000조 넣는다는 얘기가 그러고요. 즉 중국은 산업 구조 개선에 지금 기치를 높이 빼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의류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신발 그런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을 하시기에는 이제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질적인 개선을 갖고 오는 산업 구조 정책을 계속 핀다 그러면 네. 우리도 기회가 크죠. 그래서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네. 있으면 좋겠고요. 네. 대무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에 14%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가는 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입하는 관세를요 다른 나라한테 다 깎아줬어요. 아주 뭐 어떻게 지금 이 대체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맞불은 뭐 착착 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수출 다변화 전략을 되게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선 국가라 그러는데 옆에 네. 있고 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네. 그리고 가장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 여기에 다변화 전략들을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거꾸로 한번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중국 상품을 뭐 수입을 해서 거기서 디스트리뷰션을 유통을 한다든가 그럼 이런 어떤 것도. 상품을 그러니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구조가 반제품을 하잖아요. 네. 반제품을 중국에다 줘서 완제품을 만들고 만든 그거를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갖고 오면 최종 유통은 또 우리가 맡는 네.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네. 되고요. 뭐 아프리카야 아시겠지만 생필품 위주로 네. 거기도 소득 수준별로요. 사실 어떤 산업이 잘 된다는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만 하면 됩니다. 인구 증가, 인구의 구성의 질과 양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까먹지 않는 사업들은 분명히 어떤 공식별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이상을 넘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는 위안화 가치의 어떤 네. 뭐 위상을 확고히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 지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네. 많죠. 근데 여기 지금 사실 금융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금융, 그림자 금융을 뭐 막는 거죠. 그래서 뭐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한국에 있는 중국 자본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들은 네.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시는 것이 지금은 대중국 전략으로는 네.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각 부문별로 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소비, 투자, 산업, 대외 교역, 그리고 금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중국 진출을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좀 뭔가 그래도 전술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중국과 발맞춰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그다음에 전략 사업 쪽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기술의 유출 뭐 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중국이 또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수 시장이에요. 우리 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건을 우리가 유통시키고 물건을 팔아먹을 생각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고요.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옴으로 해서 조금의 그런 노동력에서의 이 임금을 뭐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인으로 남는 부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저는 네. 화장품. 화장품이요. 기가 화장품은 막히게 지금도 인기 많지 않나요? 많죠. 그런 것들을 팔아야 돼.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지금 굉장한 이 수요가 많죠. 네. 왜냐하면 거기야 진짜로 가짜 달걀까지 나오는 이런 세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신뢰성 높은 그러니까 새만금에다가요 태양광 할 게 아니라 거기다 빨리 매립시켜서 거기서 나온 농축산물을 지금 우리가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 등등의 고급 전략 그러니까 고부가치를 할 수 있는 네.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는 금융에
한국의 금융 구조가 중국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은 좀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금융구조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을 하는 거죠. 네.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은행이 은행이 뭐 가던가 가는 하여튼 걸. 뭐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의 네트워크에 빨리 들어가서 네.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인민은행이거든요. 네. 뭐 자산으로 그렇게 크지만 네. 빨리 금융의 어떤 서로의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졌을 때 네. 우리 대중국 진출이 굉장히 빨라지고 또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선점하고 지금 눈을 이 다른 방향을 봐야 됩니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2부에서는 이 중국 경제 주요 현황과 또 부문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 사회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향후 대책에 우리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다음 이 시간에는 근데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실 건가요? 제가요, 북한에를 잠깐 행사 때문에 갔다 와야 되는 행사를 북한으로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북한은 이제 그 민족화협회인가요? 민화협에서 네. 이제 하는 행사인데 네. 금강산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현대그룹이 지금 운영을 하고 했던 데이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안내원 역할로 가는데 가서 이제 조금 좋으시겠어요. 현지에 또 뭐 생생하게 만나보고 또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이런 온도차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통일에 대해서 그러면 통일됐을 때 경제 네. 효과라든가 또 남북 경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는 네. 그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그죠? 같아요. 네. 통일된 후에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그렇죠. 교육시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네. 것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아이고 좋죠. 네. 그런 네. 것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다음 이 시간 또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